예, 일단은 이제 이번 주는 사실상 이제 3일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짧은 어떤 순간에서 일단 지수가 좀 오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출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제 메이들의 매수를 자극해서 일단은 지수를 갖다 올려놨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면은 이번 주에 일단 코스피는 3.09% 올랐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93% 올랐는데 이 코스피가 오히려 코스닥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아주 특이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현상의 어떤 기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은 개인 투자가들이 그동안에 이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는 메이저들이 일단 매수로 일단 전환하는 이러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주체들의 일단은 서로 상반된 어떤 반전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와 관련된 대형주가 상승세를 갖다 주로 보이는 그러한 양상을 띄었고 그 결과 일단시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양상을 띄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좀 반대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 코로나 출구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작용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글로벌 국가들이 이 코로나 출구 전략을 갖다가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미국도 일단 이제 출구 전략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이제 것을 놓고서 일단 설전이 오고 가고 있고요. 또 EU 같은 경우도 일부 국가들은 출구 전략을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역시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물론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만연돼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이러한 우려했던 수출 주요 국가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출구 전략을 갖다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실화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대감에 의해서 일단 이런 이제 주가도 움직임이 있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그게 또 배경에는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이 코로나로부터 일단 경기가 침체하다 보니까 각 국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기 부양책을 갖다가 쏟았는데 그래서 막대한 자금을 갖다 퍼부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금들의 일부가 주시장으로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일단 마찬가지로 과거 일단 코로나 사태 직전에 28조 정도의 예탁금에서 지난번 이제 고점이 바로 거의 뭐 48조 대까지 일단 갔으니까 어마어마한 일단 자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부동산 막히고 그다음에 채권시장 막히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갖다가 가져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금의 물꼬가 정시로 터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일단 코로나 출구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면은 주식시장은 더욱더 일단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태에서 코스피는 일단은 코로나 사태 이후 최고치를 갖다 기록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코스닥도 일단 최고치 과정을 이어오고 있는 상태이지만은 코스피는 그동안에 이제 한 주 동안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다가 방향을 위로 잡아가려는 그런 조심스러운 움직임도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앞으로의 어떤 시장 여건이 변함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바로 이러한 이제 흐름을 갖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종목군별로 우리가 보면은 이 코로나에서 일단 이제 소외된 종목군이 있습니다. 피해주들이죠. 이들 종목들이 주로 강세를 갖다 나타냈다는 것은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수혜주 하면은 바로 의료 부분에서 일단 여러분 진단키트라든지 그다음에 치료제 관련주라든지 손소독제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였는데 그런 종목들이 서서히 가라앉고 반대로 코로나 수혜주들은 일단 조정받고 소혜주들이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띄었는데 대표적 케이스로 보면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강세,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이 오름세를 일단 가고 있는 상태에 있고 또 철강도 일단 강세, 은행도 강세, 정권, 조선, 롯데그룹주, 롯데그룹주야 뭐 다른 이유로 일단 올라가는 거지만은 이러한 종목군들은 주로 일단 소외된 종목들이죠. 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갖다 보이는 이런 양상을 띄었고요. IT 부품 장비들도 일단 선별적인 강세를 보이는데 이게 반도체 관련주들이 뭐 동진 세미캠을 비롯해서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고요. OLED 관련주에서도 일단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덕산 네오로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러한 특이한 점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에 갖다 요약해 보면은 그동안에 인기를 누렸던 그런 코로나 수혜주들이 지금 가라앉고 반대로 일단 그 피해주들이 조금씩 이제 생기를 되찾는 이러한 양상을 띠고 있고 그와 동시에 또 개인 팔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기관 투자자들이 사저로 돌아서고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상 그동안에 사저에서 팔자로 약간 돌아설 기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장의 어떤 흐름이 이번 주에는 좀 달라졌다 이런 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 네.
자, 이렇게 고민까지 좀 해결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다음 주 전략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다음 주 전략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코스피는 1947선 또 코스닥 645선을 터치하고 있는 중인데요. 다음 주 전략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일단 미국 정치가 좀 이렇게 좋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겠죠. 네. 그리고 또 올라온 데 대한 어떤 부담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진통권에 머물 수도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들으셨겠고요. 일단은 이 코로나 출구 전략을 또 이제 각 국가들이 모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본다면은 코로나 수혜주보다는 피해주에 일단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주라면 우리가 대표적 IT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 아까 우리가 봤듯이 뭐 철강주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라든지, 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군이 있겠죠. 중국 관련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데 대형주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SNS라든지 바이오시밀리 등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일 수 있다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중소형주는 이제 2차 전지라든지 IT 부품주 등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그렇게 호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매기가 막 옮겨다니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태에서 막 따라다니다 보면은 단기 상태에 걸려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조정 시에 매수했다가 올라갈 때는 차익을 챙기라. 아직은 단타로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고 빠지는 전략, 히트앤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순환매가 일단 이루어지는 상태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환매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A와 B와 C와 D가 앞으로 순환매 대상이다. 안 움직이고 있다. 그럼 그걸 갖다 미리 이제 포진해 있다가 하나씩 들어오면은 반짝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하나씩 팔아나가는 이런 이제 매매 전략을 갖다 구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이제 전략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가 참 중요한 시장이 좀 될 것 같은 이제 네. 예감이 들어요. 대표님께서 또 다음 주 관심주 3선을 좀 선정해 주셨다고 하는데 네. 세 종류 어떤 종목인가요? 네, 다음 주 일단 이제 관심주로서 일단 우리가 네. 이제 보면은 첫 번째 코리아나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 코리아나는 화장품 관련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이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지금 이제 외교 라인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방중을 하게 되고 또 시진핑 국가 주석을 갖다가 방안을 갖다가 일단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뭔가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화장품 관련주를 주목해야 되겠죠. 지난주에도 보면은 이번 참조에도 보면은 약간 이렇게 올라가다 주춤한 상태인데 이 볼린저 밴드를 보면 수축이 됐다 확장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한 단계 이제 상승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5,900원대 정도 한번까지도 한번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통을 좀 보이면서 일단 주가가 조정을 갖다 보인다면은 일단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가 우리가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물론 코리아나 이외에 일단 시초목들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LG 생활 건강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모레 퍼시픽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코리아나 있지 않습니까? 중소형주로서 만약에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면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 온라인 쇼핑몰 T몰 일단 글로벌 이것이 중국의 이제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여기를 갖다 오픈을 했어요, 그죠? 이제 그렇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중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다른 업체들은 중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은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공략하기 위해서 액션에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을 갖다 우리가 주목한다면은 예사로운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단 한중 봉쇄 조치를 갖다가 해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힘든 과정을 또 거쳤지만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단 이제 이런 것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또 일단 한한령 또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단 이것이 가장 약한 고리가 뭐겠습니까? 방위 이제 문제로 해가서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국도 지금 이제 상당히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미국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친미 국가인 이 한국을 갖다가 서서히 자기 국가를 일단은 상대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마 이런 이제 한한령이라든지 또는 방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이런 이제 약한 고리를 파고들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화장품 관련주가 소비주로서 일단 소비재주로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코리아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크게 튄 것이 아니고
소강 상태에 있는 이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잘 노리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께 또 말씀드릴 것은 이 덕산내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덕산내로서를 갖다가 또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이 삼성 SDS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삼성 SDS가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에 따라서 일단 수요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죠. 그 삼성 SDS는 일단 이 OLED 투자를 갖다가 확대를 하겠다 하는 입장을 갖다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중국에도 일단 공급을 하는데 중국 업체들도 사실상 이 OLED를 갖다가 일단 기술력이 뛰어난 상태로 이제 따라오게 되는데 여기도 일단 투자를 갖다 확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 공급하게 되고 그다음에 중국에 또 공급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이 코로나 사태가 일단 좀 어느 정도 진정되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덕산네오로스 같은 경우는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일단 매출을 갖다가 이제 하고 영업이익 갖다 우리가 보니까 매출은 27%, 또 영업이익은 46%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 사실상의 일단 OLED 관련주 하면은 최고의 수혜주가 바로 이 덕산네오로스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덕산네오로스는 지금 이제 여기에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근데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박스권 등락 혼조를 통해서 에너지를 보강하고 나면은 밴드 탈출을 갖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 매수 엉어리가 일단은 이제 뭉쳐 있다가 한번 발산을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스태틱 상태를 가지고 소강 상태를 보이고 매수 매도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래가 이렇게 터지기 시작해요. 그 거래 터지는 원인이 뭐냐면은 외국과 기관이 사고 개인들이 팔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제 싸움은 외국과 기관 투자가들이 이렇게 일단시 서로 같이 방향하고 개인들은 반대방을 하고 이런 이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의 입장에서는 한번 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5,000원까지 한번 기대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덕산네오로스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일단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상담할 때. 자, 그런데 이 점부터 보면은 여기서 일단 주가가 조정을 거치고 한번 레벨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올해 어쩌면 1위로 올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이제 성장성을 갖다가 일단은 갖고 있는 대상이다 보니까 이 점부터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도 일단시 지금 뚫고 있고 테슬라에 공급하면서 일단 중국 시장은 자연스레 열리게 될 겁니다. 중국은 아직까지 전 세계에 일단시 전기차 일단시 거의 뭐 3분의 1, 2를 갖다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LG화학이 거기에 일단 테슬라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시 수혜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시 유럽도 일단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야말로 시장이 열릴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외국과 기관 투자를 또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장중의 진통기를 이용해서 일단 사야 될 타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면은 매수할 수 있는 주로의 찬스가 바로 LG화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이 밖에도 삼성전기도 있고 하는 거지만은 우선은 중소현조에서는 코리아나 중국 관련 수혜주, 그 다음에 또 일단시 OLED와 관련해서 일단 덕산네오로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와 관련해서 LG화 이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께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